안녕하세요. 저희 팟캐스트를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온 세상을 아름다운 그림책 이야기로 꽃피우고 싶어하는 그림책을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임 민들레입니다. 그림책에 관심 있는 현직 교사 10명이 함께 모여서 그림책을 같이 읽고 그림책과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림책의 묘미를 알려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이 아이들의 마음에 꽃씨를 심어주고 그 꽃이 잘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민들레꽃씨가 큰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팟캐스트 방송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방송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팀원분들 각자 인사 시작해볼게요. 저는 뜨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망고빙수입니다. 버스여행입니다. 양립이에요. 저는 모모입니다. 저는 콜라임입니다. 저는 텃밭지기입니다. 누렁이에요. 네, 이렇게 저희 민들레 팀원들 알아보셨고요. 먼저 오늘의 책 첫 번째 코너, 책과의 첫 만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책을 꺼내다. 사람들이 사는 문 가까이 문 둘레에서 피는 민들레처럼 우리 곁에 그림책을 발견하는 시간, 그림책을 꺼내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동글동글동글이님께서 팥빙수의 전설을 들려주실 건데요. 저는 사실 이 책 보자마자 이거 전에 한번 했던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지난번에 다른 선생님께서 이파래파 나무냐무랑 친구의 전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행히 오늘을 위해 딱 이 책을 남겨주셨답니다. 친구의 전설과 같은 작가 책이라 그런가요? 낯설지가 않네요. 여름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수박이랑 빙수인데 이 책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이 계절에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목만 들어도 시원한 게 정말 여름과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팥빙수의 전설이라 어떤 이야기죠? 이 책은 귀여운 글과 그림으로 유명하신 이지은 작가님의 2019년 작품이에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즐거움이 가득한 그림책이지요. 다들 어릴 적 한 번쯤은 들어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팥빙수의 전설은 바로 그 호랑이의 전설 같은 이야기랍니다. 떡 하나 주면 대신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나 할까요?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던 떡 팔고 남은 거 집에 가져가던 엄마를 잡아먹으려던 그 옛날 이야기에서 호랑이가 고개 넘을 때마다 만나던 그 말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거 해와 달이 던 오누이였던 것 같은데 그 제목이 맞나요? 햇님 달님 아닌가? 암튼 그 오래된 우리 전래동화 그거 맞죠? 교과서에도 나왔었어요. 맞아요. 아마도 작가님은 그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 내내 열심히 농사지은 탱글탱글하고 맛있는 과일과 정성껏 만든 달콤달달한 단팥죽을 지켜내고자 하는 할머니, 그리고 맛있는 것을 탐하는 욕심 많은 호랑이와의 대결에서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저 당연히 할머니야. 동화 속에서 호랑이가 이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반전이 있을 수도 있죠. 전 호랑이 편이에요. 호랑이가 이겼다고 하고 싶은데 제가 호랑이 띠거든요. 호랑이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 모두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할머니와 호랑이의 심상치 않은 만남이 어떻게 팥빙수의 전설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결국 답은 책 속에 있겠죠? 이 책은 이 뜨거운 여름을 잊어버릴 정도의 시원한 팥빙수처럼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진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그림책이랍니다. 그림책을 말하다.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다운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입니다. 팥빙수의 전설, 우리 이 그림책은 이미 다들 읽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책에 대한 깊은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렁이님 먼저 시작해 주실래요? 네. 우선 저는 먹는 게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팥이 나오는 순간
제가 개인적으로 팥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팥보다 과일이 나오기 시작한 점이 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과일이 또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책을 읽는 과정에서 다음 페이지에 어떤 과일이 나올지 이런 순서를 제가 맞추고 있고 막 이렇게 맞췄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할머니가 어떤 음식부터 호랑이한테 줄까 싶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먼저 호랑이가 주길래 나랑 호랑이랑 같네 해서 은근히 기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거 아닐까? 그 다음은 이게 아닐까? 제가 나름 순서를 맞춰봤는데 진짜 신기하게 이야기에서 그대로 나와서 맞추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마 애들도 책을 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은근히 팥 싫어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저도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와줘서 참 좋았어요. 책 앞부분에서 그림을 보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 과일을 그리셨는지 알 것 같아서 더 탐스럽고 맛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팥죽이 빠지면 섭섭하죠. 저 팥죽 완전 좋아하거든요. 할머니께서 팥죽을 어찌나 맛나게 만드시던지 그림만 보는데도 군침이 가득 돌던걸요. 그럼 맛있는 과일과 팥죽을 뺏으려는 호랑이라니 너무 욕심쟁이 아닌가요? 맞아요. 당연히 할머니께선 호랑이에게 뺏기지 싫으셨을 거예요. 저라도 어떻게든 마주치지 않고 벗어나려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시간 벌려고 떡장수 엄마가 이제 호랑이한테 떡 하나씩 주고 고개를 넘듯이 과일 하나씩 호랑이한테 주고 할머니가 열심히 도망을 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어떻게든 호랑이로부터 멀어지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가 좀만 젊으셨거나 아니면 다리가 좀만 길으셨다면 더 빨리 더 멀리 좀 도망가셨을 텐데 싶어서 좀 저도 책 보는 내내 안쓰러웠습니다. 그니까요. 할머니께서는 왜 그렇게 빨리 호랑이한테 잡히시는지 참. 또 호랑이는 또 그 귀한 과일을 천천히 먹는 것도 아니고 음미를 안 해요, 얘는. 그냥 무조건 빨리 먹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좀 얄밉더라고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잡아먹히셨으면 할머니의 전설이겠죠? 그런데 아니면 호랑이가 할머니의 지혜로 죽거나 다치게 되었다면 또 호랑이의 전설일 텐데 책 제목이 하필 팥빙수의 전설이에요. 어떻게 이 제목이 탄생하게 된 건지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알게 되겠죠? 워워워 스포 금지. 다 얘기하면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책 볼 때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맞아요. 이야기는 항상 끝까지 읽어봐야 진짜 결말을 알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멋진 이야기 속에는 늘 엄청난 반전의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팥빙수의 전설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느꼈던 커다란 즐거움과 감동 그리고 놀람의 정체를 충분히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전설이라고 하면 왠지 전설의 고향이 생각나면서 뭔가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호랑이는 분명 맹수가 맞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서는 무서우면서도 친근한 동물로 나옵니다. 또 팥빙수라는 생각만 해도 진짜 맛있는 음식이랑 결부시켜서 또 비밀스러운 이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낸 걸 보면 작가의 상상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호랑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오래된 이야기 대결 구도상에 존재하는 떡장수 할머니 또는 엄마 그 둘의 갈등을 새롭고 재미있는 전설 이야기로 잘 풀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좀 재미있었어요. 네, 제 닉네임이 망고비슈지만 제가 팥빙수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팥빙수 이야기인데 그 속에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빠진 게 있는 거예요. 다들 아셨어요? 뭘까요? 설마 망고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체리 뭐지? 파인애플? 아닌가? 인절미? 떡? 젤리? 연유? 뭐지? 뭐야? 알려주세요. 비밀입니다. 오늘 비밀이 많은 팥빙수의 전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림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는 걸 좀 추천하는데요. 한 번 읽을 때랑 두 번 읽을 때가 또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또 혼자 읽을 때랑 여럿이 같이 읽을 때랑도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동그리님이 책을 소개해 주시고 난 후에 혹시 그 전과 다르게 느끼게 된 점?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쿨라임님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팥빙수의 전설을 오늘 처음 제대로 읽었는데 마지막 이야기를 사실 이제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 동그리님이 읽어주는 걸 듣다 보니
제가 혼자 읽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지? 싶게 연결이 어색하던 부분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혼자 읽었을 때랑 옆에서 누군가 계속 풀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랑은 또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 재밌게 와닿았고요. 저는 혼자 볼 때는 그 6학년, 고학년 애들한테 이거 읽어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수업 중에 읽을 때는 교과서에 배우는 내용과 꼭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 책을 못 읽어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같이 이야기 한번 들으니 아 이게 이렇게 원래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였구나 싶어서 진짜 읽어줄 걸 하고 반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도 되게 웃으며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망고빙수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여름 끝나기 전에 얼른 읽어주면 되죠. 아이들도 시원한 팥빙수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네요. 텃밭지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할머니랑 호랑이의 갈등 해결이 따스하고 되게 환한 분위기에서 코믹하게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니까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 차가운 북풍이랑 따뜻한 햇살이 버리던 그 옛날 이야기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 진정한 승자는 따뜻함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따뜻함과 또 관계가 있는 전체적인 배경의 변화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이야기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호랑이의 등장과 사라짐을 뭔가 암시한 듯한 뭔가 징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동구리님의 설명 아까 들으면서 그림을 살펴보니까 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누렁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책을 좀 자세히 보다 보니까 호랑이 표정의 변화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먹을 거를 달라고 할 때, 그리고 먹을 때 이런 표정들이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 표정의 변화가 특히 눈에서 굉장히 고스란히 다 드러나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눈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어느새 저도 같이 보면서 웃게 되더라고요. 또 학교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치킨, 피자, 뭐 케이크 이런 스페셜 메뉴가 나왔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랄까? 이 호랑이가 겹쳐지는 이런 호랑이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텐션, 막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혼자 읽을 때는 그 내용과 마지막 결과 뭐 이렇게 그런 거에만 집중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사람이 읽어주고 설명도 듣다 보니까 보이지 않던 많은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배경, 표정, 뭐 작은 물건들, 뭐 잠깐 등장하는 인물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숨겨진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 숨은 그림 찾기처럼요. 네, 맞아요. 저도 양기비님 말씀처럼 숨겨진 의미를 찾게 되면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따스한 날에 눈이 내린다. 이거 사실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들은 이런 특별한 시작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팥빙수의 전설도 그랬던 것 같고요. 어째 모모님 해석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모든 음식의 탄생을 전설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좋아하는 만두의 전설, 냉면의 전설 뭐 이런 시리즈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 그 이야기는 좀 더 진지하게 따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 쉬고 2부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